역사 운동이라는 말이 학문적으로 타당할란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쓰이거든요. 여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학문이다. 또한 학술도 이게 학이냐 기술이냐 아니면 주술이냐 이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이 2024년을 맞는 지금 우리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 저는 리을로 쓰는 사람인데 아무튼 이건 뭘까요? 역사생이 이것만 해도 우리는 한 번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 한 번의 생애에 역사가 들어간다면 어떤 채색이 되겠죠. 빛을 혹은 색깔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다 한 30년도 전만 해도 이 색을 놓고요 이렇게 쓰나요? 색을 놓고 네가 빨갱이다. 요즘도 그게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그 얘기는 좀 긴데 아무튼 여기를 좀 지워내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영신에서는요 친일인명사전 학교본에 이렇게 썼다고 쳐요. 그걸 5년 했어요. 5년을 해서 전국에 3,000개 학교를 보냈는데 세질씩 이게 30만 원. 2017년에 마쳤어요. 뭐 더 할 정도 안 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덕수궁에서 애들을 만났어요. 돌담길에서. 그 아이들이 96년생이라 그랬어요. 제가 물었죠. 그럼 니들이 96년 이전에는 어디 있었나? 그랬더니 없었죠? 이래요. 없었을 리가 있나? 그랬더니 어떤 친구 하나가 엄마 뱃속에 있었죠. 그래, 옳다. 근데 그러면 95년에는 엄마 뱃속에 있었겠다만 그럼 94년에는 어디 있었노?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어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얘기에 답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이 어디로 돌아오냐면 나는 누군가가 아니라 어디에 있었나? 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근데 이 어디가 어디냐 하면 다시 이어갈게요. 그 아이들한테 저는 이랬어요. 그 해가 2015, 16년 뭐 가을빛이 한참 좋을 때였는데 그 아이들한테 그 덕수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혹은 저쪽으로 넘어가는 볕이다.
그 노을이다. 또 그때만 해도 뭐 지금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거기 은행나무가 잔뜩 있어서 저 이쁜 은행나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끝에 적시는 이 바람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거기에 있다가 엄마 아버지가 사랑하는 소식을 듣고 그것들이 다 죄에 달려가서 정으로 돼서 니들을 만들어 준 거다. 근데 17, 18은 아니 지금 이걸 바라보는 뭐 바라볼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만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역사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게 주제인데 저도 주제에 맞춰서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 교육이라 이렇게 하면 당장 쉽게 교과서가 있어야 돼요. 이 교과서는 48년부터 지금 24년이잖아요. 몇 년입니까? 몰라. 산수 못하니까. 대체로 한 80년 됐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이게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배우는 애들이 이때 배웠던 할배하고 역사의식 이게 동일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에 각종의 해프닝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라는 것은 없죠. 그래서 왜 영어로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이런 말보다 혹은 이건 좀 값싸고 그 영어에서도 이 말을 좀 쳐요. 그 이런 히스토리를 배울 시간이 기회가 그래서 흔히 이제 제 나이 때만 해도 저기로 가는 거 이과로 가는 뭐 이런 친구들을 꽁돌이라 했어요. 물론 이 말에는 이제 공장으로 고등학교 마치고 가는 친구들한테도 붙여진 말이지만 이 친구들은 학교 과정 고등학교 3년까지 학교 과정을 마치면 더 이상 역사를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이렇게 80년.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이렇게 공격해요. 먹고 살아라. 네가 먹고 살지 못하면서 무슨 역사냐 이렇게 그러면 기가 죽죠. 그래서 누구 하나도 자기 뜻을 마음대로 펼칠 수가 없었어요.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좀 예외가 되겠죠.
시간이 좀 길어져도 할 수 없는데, 제가 옛날 기억을 하나 소환해 볼게요. 제가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초등학교 3학년이면 11살인가요? 9살인가? 10살인가? 10살에 만났어요. 어디서? 요즘 화장실이라고 하지만 변소에서 만났어요. 왜? 우리 집이 세대로 살던 집이 면장 집안이에요. 그 동네에서 면장을 했던. 그 책들이 온갖 많았는데, 대체로 그걸 화장실에 쌓아놔요. 그 뒤를 닦으라고. 그 앞에 몇 장은 이미 이제 잘려 나가는데, 저는 여기서 만난 이순신을 들고 나왔어요, 마당으로. 근데 여기는 이미 이제 오물이 묻었잖아요. 방으로 들일 생각은 못하고. 이건 만화였어요. 작가 이름을 불행하게도 기억을 못해요. 육중한 책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들이 지금도 기억나는 바가 정말로 리얼. 제가 이 역사를 그 시기 바라보게 된 첫 책을 저는 변소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고민하다가 또 그걸 좋아하다가 학원에 가서 역사를 놓고 강사도 했고요. 근데 강사를 10년 했어요. 그러면 10년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10바퀴를 도는 거예요. 똑같은 교과서를 보고 혹은 교육부가 지침으로 내린 어떤 것들도 보고, 왜냐면 이제 더 잘 가르치고 싶으니까. 근데 이걸 하는 동안에 이 나라 역사가 틀렸다. 교과서 자체가 틀렸다. 그걸 안 지가 한 20년 됩니다. 지금부터 20년. 그리고 저는 분필을 놨어요. 지금 이건 분필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것도 분필이라고 하면 그 분필을 놨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교과서가 니들을 속인다. 이런 역사를 난 더 가르칠 수가 없다. 어느 해 9월 달에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보기 전인데 제가 도망 나왔어요. 중간고사는 챙겨줬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이, 이건 이제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고, 사회가 한 번 더 나가면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요. 나라가 잘 못됐다. 어디서 잘못됐지? 1.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것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친일파. 2. 다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공부를 한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맥이 끊어져요. 여기에서 잡은 놈이 누구냐 하면 노론이에요. 이게 이제 300이죠. 300 놈이 아니고 300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뭐가 잘못됐어. 물론 서인은 여기서 포함하니까 빼요.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 600년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무슨 권력을 가진 놈한테 덤벼가지고 우리가 권력을 잡아본 적이 있냐 한탄을 했지만 이 자체가 역사를 지웠어요. 지웠어요. 뭐 태조든 태종이든 뭐 세종은 그리 안 했고 근데 어디까지 했냐면 세종의 손자 증손자쯤 되는 성종까지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사 이걸 다 지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가가지고 다산이가 정약용 씨가 뭐라 했냐면 아방강역고를 써놓고 발문을 자기가 붙였는데 이제 그때는 유배를 갔던 입장이니까 내가 이걸 이 잘못된 역사를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자기 전 왕이죠. 정조를 말해요. 정조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역사를 바로 하자고 하는 기구 한 개도 만들고 그리 했어야 하는데 그런 말을 남겨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총독부 아니 쪽발이죠. 총독부 이놈들이 20만 권 이상 실어갔어요. 저는 장담합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끌어올리면 저는 그냥 쪽발이가 좋아요. 왜냐면 그들이 쪽발이 싫었거든. 근데 걔들의 그 왕의 모의가 있잖아요. 그 지하 수장고. 여기를 그냥 우리한테 바쳐야 돼요. 우리한테. 만약에 그러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열게 이렇게 되면 여기 이런 과정 속에서 사라진 것들이 여기 다 있다. 최근에 박창화 선생이라고 이 양반은 1890년 80년 출생이니까 이미 돌아갔어요. 근데 이 양반이 여기를 가가지고 그 도서관에 사서 같은 노릇을 한 거예요. 일제 때. 거기를 이제 가서 자료를 볼 수 있으니까 필사해서 내놓은 것을 놓고 누구죠? 강단. 이놈들이 정말 강단 있게 위사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전국 대학의 99.9% 각 대학의 사학과는 이것으로 다 점령이 돼 있어요. 그래서 힘을 못 쓰는데 시방 이제 우리가 나라가 돈이 있고 뭐 선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정치한 놈들이 역사를 몰라요. 이 역사가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얘들이 말하는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무튼 이것들을 믿을 것은 아니죠. 이것들도 믿을 것은 아니고. 그럼 우린 누굴 믿냐? 우린 누굴 믿냐? 민중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나라에 민중이 있어요? 자기가 민중이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자부할 사람이 있냐고요. 무슨 차도 좀 있고 빌딩도 좀 있는데 내가 민중, 이거 멀죠? 이 말 굉장히 멀어요. 이 말을 놓고 빨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더 많죠. 근데 단재가 빨갱입니까? 홍범도가 쫓겨갔는데 홍범도는 참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단재 신채호는 공산당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소련 거시기하고 손잡은 적도 없어요. 이 양반 말씀에 역사의 주체는 민중이다. 그러면 저놈들이 또 단재 신채호도 뽑아내겠다, 지우겠다. 이번에 뭐 이승만의 건국 뭐 이런 영화가 나왔다고요? 그 진짜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 말이 딱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전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근데 그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들을 놓고 우리가 화낼 줄을 몰라요. 이런 제기를. 우리가 역사를 사랑한다고 하면 민중이라고 하는 대목을 자임해야 합니다. 이거 영어로 써봐요. 피플이요. 그냥 피플. 이게 뭐 무슨 빨갱이요. 영어로 옮기면 이거밖에 더 되겠어요? 참. 그러니까 단재 선생이, 신재호 선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죽 답답하면. 자, 그러면 혁명의 본영이라는데 이 민중이 어찌하면 혁명의 본영이 됩니까? 이랬더니 단재가 뭐라 했냐면 그 중에도 먼저 깨우친 사람들이 있을 거다. 답답하죠. 1922년, 3년 뭐 그 대목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혁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 단재는 이건 제 말씀이에요. 선민중이 후민중을 그러니까 깨우치는 게 다스리라가 아니라 깨우쳐주라, 가르쳐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가르쳐라.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찾아라. 근데 이 나라 이름은 자유인데 이건 100년 전에 이 자유는 독립군들의 깃발이었어요. 근데 왜 이걸 윤석열이가 쓰고 있죠? 우리는 선진국이래요. OECD 가입할 때 사람들이 욕도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허세를 부린다. 근데 이제 뭐 OECD가 아니라 우리하고 G2를 먹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이 새끼 윤석열이만 아니면 이번에 독일 가지. 가서 쪽팔려 좀 보지. 쪽팔리기 싫으니까 안 갔지. 우리가 이렇게 굉장한 역사를 근데 가지고 있는데 그 굉장한 역사를 가진 거기를 이제 내가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신재호 선생은 성균관의 학생이었어요. 여기는
과거를 봐서 그 시기에 하면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양반은 추천으로 갔어요. 가서 성균관에 쌓여있는 책들을 죄 본 거예요. 정말 대단한 석학이에요. 매일신부, 대한매일신부에 이미 20살 때 주필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저는 이런 양반이 계셔 주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버티고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부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으로 망명을 가잖아요. 이 양반이 자기 기록에다가 남겨놓은 것이 동사강목, 이게 뭐 25권인가 봐요. 저도 이게 죽을 때까지 이걸 다 볼란가는 모르겠지만 이걸 들고 갔대잖아요. 이것만 들고 갔는데 그가 쓴 고조선, 그러니까 조선상고사, 여러분들도 꼭히 그 책을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얼마나 많은 책을 인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양반의 다른 벼로가 랑케입니다. 아시아의 랑케. 사실 이 독일의 랑케는 장사꾼이었어요. 근데 이걸 쪽발이가 잘못 받아들였고 거기서 덜 배운 이병도 이런 무리가 실증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하나 써놓고 마칠게요. 그건 이제 한자로 써야 의미가 되지만 이렇게 쓸게요. 정말 실증난다. 80년이다 그 세월이. 교과서부터 탈피하시고 교실 국사에서 탈출, 그리고 이제 자기를 특히 20살 청년은 이걸 안 보고요. 60이 넘은 분들이 이걸 보는 걸로 저는 뭐 그리 파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았어요.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리고 이제 퇴역을 다 하셨는데 손자하고는 역사를 놓고 할 얘기가 없잖아요. 똑같은, 오히려 손자한테 배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교과서 뭐 다시 보실 이유는 없지만 이것 때문에 한류가 끝장날 수도. 왜냐하면 역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선진국, 미국은 그렇게 하고 프랑스, 독일은 그렇게, 영국은 그렇게 할지라도 아마 우리 국민들이 허락을 안 할 거예요. 역사가 바로 안 됐는데 선진국이라고 만약에 대통령이 선포한다. 그럼 아마 벌떼같이 반대하겠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마음을 좀 써봅시다.